안녕하세요. 저는 오소희 강사이자 저자입니다. 앞서 우리 조경희 학과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15년 동안 셀프 리더십과 그다음에 시간과 목표 관리 강의를 많은 기업과 학교에서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많은 다양한 목적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인드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보다는 마인드맵이라는 도구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도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인들, 많은 성인분들을 마음을 안아주고 그다음에 시간과 목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제가 그 셀프 리더십 강의를 할 때 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면서 목표를 갖고 시간을 관리하는 도구로 마인드맵을 많이 소개를 했었어요. 제가 한 2013년까지는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육아를 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잘하는 게 계획인데 계획대로 제 삶이 움직여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어떤 이 감정의 곡선을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힘든 어떤 고비들이 자꾸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계획되지 않는 삶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때 시간과 목표를 관리만 했었던 이 마인드맵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알아채주는 너무 좋은 도구라는 것을 또 한 번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사례들을 담아서 제가 두 번째 저서인 이 샤넬보다 마인드맵 책을 이제 저서를 발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뭘로 해야 될까요? 넘어가는 게? 네, 여기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 프로필인데, 저는 이제 기업 강사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저는 제가 성장하는 것에 되게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고, 좋게 생각했을 때 장점이 솔직함이 무기인 사람이거든요. 단순해요. 상당히 단순해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주로 이제 강의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셀프 리더십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셀프 리더십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강사이기도 하지만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년생을 키우는 맘이기도 합니다. 워킹맘, 일하는 엄마.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인스타에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저는 연년생을 계획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하게 연년생을 키우게 되고, 강사였던 사람이 강의를 하는 어떤 환경,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일어났던 그런 우여곡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잘 헤쳐나갔는지,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제가 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교육을 하면서 와닿았었어요. 아이는 보는 대로 물드는 존재다. 마인드맵을 교육하고 싶을 때 많은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많은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마인드맵을 이제 배울 수 있는 학원에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놓죠.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가 마인드맵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데려다 놓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은 좀 더 좋은 방법은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마인드맵을 알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마인드맵을 먼저 배운다면 단순히 그리는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교육 방법을 마인드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조경희 학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성인 대상으로 마인드맵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배우신 분들과 함께 마인드맵 협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맵스쿨이라는 어떤 그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점차 초등 과정이나 중등 과정을 좀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성인들이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먼저 전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를 더 많이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보는 대로 물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인드맵을 배우자라는 거, 그거를 좀 많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남의 인생에 신경 쓰지 말자. SNS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SNS가 참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셀프 리더십이라는 주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주제를 봤을 때는 사실은 SNS가 많이 좀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또는 많은 성인들이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많이 비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거든요, SNS가.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맵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성찰은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제가 첫 번째 책 매일 마인드맵에서는 첫 번째 함께하는 그 과제가 나의 장점이거든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제가 많은 성인들께 물어보면 나의 장점을 모르더라고요. 단점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 모르겠어요.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나에 대한 어떤 장점이나 나에 대한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점, 물론 관찰 중요하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와 소통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관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성찰의 눈을 떠보면 어떨까? 내 장점을 알아채고 내가 잘하는 걸 알아채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독서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마인드맵이 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내가 가르쳐주는 게 다른 방법들, 또는 저기서 진행하고 있는 독서 모임과 내가 또 진행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다를 수 있는 것들,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면요 사실 성찰에서 시작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요, 훨씬 성과도 두드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먼저 발견하는 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마인드맵이란 도구를 통해서 제가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행착오할 기회를 인정하라. 학원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의 어떤 도출해 나가는 과정, 요즘은 조금 이제 많이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정답만 맞추면 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성인들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공부 방법은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과정을 인정하고 과정을 다 풀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부의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꾸 정답이 올바라야 되고 정답이 딱 명확하게 나오는 것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는 가지치기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주제에서 다양한 확률적인 가지를 뻗어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자꾸 하다 보면 나의 모든 시행착오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틀릴 수 있는 어떤 그 풀이 과정,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조금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틀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아이와 성인, 그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해서 나를 되게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되는 성인과 아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과정을 조금 사랑하고 과정을 조금 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도구로도 마인드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학습자가 또는 많은 교육자가, 많은 부모와 선생님이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역할이 맞는 걸까를 점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이 마인드맵입니다. 여러분들께 고백을 하고자 하면 저는 돈을 엄청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교육자인데 돈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누군가가 비전과 가치를 물어보면 저의 비전과 가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저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내가 교육하는 이유를 자꾸 점검했어요. 마인드맵 왜 해? 너 마인드맵 왜 해? 교육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배우고 있어? 왜 알려주려고 애쓰는 거야? 이 과정은 지금 뭘 위한 과정이야? 목표가 뭔데? 자꾸 이래 주제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펼쳐내는 과정 안에서 재점검, 내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재점검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을 것, 우선순위와 우선순위가 아닌 것, 빨리 행동해야 될 것과 내려놔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부모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주제를 갖고 많이 강의를 해요. 당신은 부모이고 싶습니까? 학부모이고 싶습니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에 가는 거는 아이의 몫이죠. 환경에 넣어놓은 건 부모의 몫이지만 거기서 스스로가 배울 수 있게끔 조금 더 우리가 아이의 선택을 믿고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거, 선생님을 믿고 기다려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요 선생님 역할도 다 하려고 하고요, 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부모님이 선택하려고 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리할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역할에 대한 것도 마인드맵을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부모, 자신의 상처부터 치유하라.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나를 되게 치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예요. 저는 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 심리를 함께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저는 심리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 배움이 짧거든요. 그런데 이 마인드맵이란 도구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저는 아이들의 심리를 함께 공부하고 알아보고 관찰하고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스스로 본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끔 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전달했을 뿐이거든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도구. 또 저는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꿈을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구가 이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마인드맵을 하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마인드맵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상처를 치유해 본다면 아이들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어른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왜냐면 아이들은 우리 얼굴을 보죠.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가 하루를 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표정을 관찰하고 우리가 우리의 표정을 관리하고 우리가 과연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바라보고 성찰할 때 아이들도 따라서 똑같이 행복한 방법을 알아나간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신나게 강의를 하다가 언제 한번 저 뒤에다가 삼각대를 설치하고 제 강의를 녹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첫 번째, 제 얼굴이 비대칭인 거예요. 지금도 비대칭이긴 해요. 근데 얼굴이 비대칭이고 두 번째, 안 웃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웃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웃고 있더라고요. 눈이 너무 매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나름 연습을 한 게 이 정도예요. 나름 연습을 한 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표정과 제스처와 말투 또는 소통하는 방법 모든 것들을 훈련을 해야겠구나. 그걸 우리 아이들도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교육자로서 학부모로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겠구나. 근데 그 점검하는 도구가 뭐더라? 마인드맵이더라. 그래서 단순히 마인드맵은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인들이 많은 것에 대한 것을 내면과 외적으로 정말 검토하고 성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도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화면은 뭐냐면요. 저는 기업 강사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돈독이 올라있던 오소희 강사가 지금처럼 많은 분들께 마인드맵이라는 것에 대한 정말 좋은 장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살던 집에서 저 연년생 아이들이 이렇게 네 발로 기어 다닐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재능 기부로 죽전 경기도 용인 죽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저희 집 거실에 있던 모습을 찍어갖고 제가 올렸던 거거든요. 카페 엄마들을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무료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동네에 정말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첫 번째, 그 집 가지 마라. 신천지다. 그 집 가지 마라. 다단계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제가 3년 동안 저희 집 거실에 저도 모르는 분들을 모셔놓고 마인드맵을 알렸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마인드맵이 너무 좋고 감사한 도구였어요. 배움이 짧은 저를 성장시켰고 그리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욱하는 성격의 저를 마인드맵이 요즘 이거 유행이더라고요. 우영우에서 진정시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너무 좋다라는 걸 어떻게 알리지 하면서 이렇게 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엄마들이 카페 후기를 남겼던 거를 잠깐 좀 보시면 예를 들면 성인이 되고도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39년을 그렇게 살았네요.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플룻 한번 배워볼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플룻을 불면 입술이 두꺼워지니까 하지 마. 내가 제대로 알아본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도전을 하려다가 하고서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습관으로 몇 년을 살았어요? 39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9년을 살았던 그 습관을 마인드맵이 나를 성찰하면서 돌아보게 만들어줬대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책 매일 마인드맵 책을 쓰기 위해서 전략을 짠 게 뭐였냐면 어머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카페도 좋고요. 블로그도 좋습니다. 후기를 남겨주세요. 제가 책을 너무 쓰고 싶은데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출판사가 저를 모르니까 제가 책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좋은 강의를 이 좋은 동네에서 많이 많이 할게요. 그때 엄마들이 공짜로 강의 들었죠. 공짜로 본인에 대해서 깨달았죠. 거기다 뭔가 친구, 언니, 동생 생긴 것 같죠. 그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후기. 달라진 모습으로 나의 아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보다 멋진 엄마와 아내가 되어보겠습니다. 다짐을 하죠. 우리는요. 꿈이라는 걸 늘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너 꿈이 뭐야? 너 꿈이 뭐야? 어떤 대학을 가는 게 꿈이에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는 게 꿈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 민면에 있었던 정말 되고팠던 모습들을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멋있게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 영양제 잘 챙겨 먹니? 저는요. 짧게 공부하고도요.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머 그럼 너 지금 집중하니? 학원에서 공부할 때 집중해? 아이들의 어떤 정말 소소하지만 작은 그 표현과 그 꿈의 상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근데 마인드맵이란 도구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고집이 셌던 엄마도 뭘 배우는 거를 싫어했던 엄마도 그쵸? 그런 다양한 성인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였다라는 거죠. 저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니지만 항상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뭘 찾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정작 뭘 좋아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하면 따라하는 거죠. 이것도 따라해보고 저도 따라해보고 따라하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갈구하시고 어떤 걸 찾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마인드맵이라는 도구였어요.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결과만 꿈꾸는 배짱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인드맵이 어떻게 해줬어요? 그것을 다 발견해 준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꿈은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좋은 분을 만나서 스파게티도 드시고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칼로리가 낮은 아메리카노보다는 칼로리가 높은 라떼가 땡기시죠? 오늘까지만 먹어볼까? 라떼를 드시죠?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요즘 무더운 이런 여름 날씨에 딱 10시 정도 되면 캔맥주 한 잔 딱 따야 되지 않나요? 저도 아이들이 딱 자는 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해방된 것 같고 육아에서 그러면 제가 캔맥주를 따거든요.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계약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강이가 있어서 캔맥주를 집에서 따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해방감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 아주 작은 행동들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인을 우리가 마인드맵으로 발견해 보는 거야. 내가 맥주 먹어서 그렇구나. 내가 컵라면을 좋아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만 안 해볼까? 굳이 남들을 오르는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굳이 남들이 하는 그 엄마도 요즘에 댄스 하던데 그 뭐죠? 그 댄스 학원을 가지 않아도 그래도 줌바 댄스 가지 않아도 우리가 맥주를 끊고 컵라면을 끊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라는 걸 누가 알려줬다고요? 마인드맵이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다이어트 성공해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식단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진짜 방금 말씀드린 이거 제 사례예요. 컵라면하고 맥주를 끊었는데 여기 이제 붙어있는 날개와 여기 끼고 있던 튜브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시 접하면서 다시 튜브가 장착이 됐어요. 튜브와 날개가. 그래서 꾸준히 내가 마인드맵을 꾸준히 쓰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제가 늘 드렸었고요. 엄마의 모습이 아이의 미래가 된다는 말씀에 울컥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교육시장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은데 엄마들이 보통 아이를 많이 따라다니죠. 데려다주고 태워주고 또 마중 나오고. 근데 저는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 내 엄마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박수를 쳐주실까? 아니면 애들은 애들이 하게끔 내비두고 너는 네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우리도요, 우리 엄마 딸이에요. 우리도요, 우리 엄마 아들이에요. 그러면 옷도 좀 예쁘게 입고 우리가 우리한테 좀 투자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여행도 떠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데리고 너무 여기만 집중하지 말고 아이는 아이가 알아서 할 수 있게 선생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좀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더니 그 말에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많이 친정엄마가 생각나셨나 봐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니 나도 우리 엄마 딸인데 내가 내 딸을 위한 인생에만 내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 엄마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거든요. 마인드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시간 낭비를 덜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좀 더 빨리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제서야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강의를 하는 제가, 마인드맵 방법을 알려드리는 제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인드맵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많은 성인분들이 저를 통해 마인드맵을 알아가시고 마인드맵을 배우셔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이 마인드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대로 된 부모와 선생님의 교육이지 않을까. 내가 먼저 배우는 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감히 이렇게 부탁을 해드려봤고요. 이 책은 사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이 아니라 제 첫 번째 책이에요. 근데 여기 목차를 보시면 나의 장점,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또 저기 3번 챕터를 보면 나의 인생, 경제계획, 노후계획,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여행 준비, 그렇죠? 그리고 일상에 대한 관리, 감사에 대한 관리, 뭐 지출에 대한 관리, 이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마인드맵으로 바꿔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눈과 폭넓게 볼 수 있는 눈이 동시에 생겨요. 그래서 초기, 중기, 단기의 계획을 아주 여러분들이 잘 원활히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누구한테 알려주자? 아이들에게 알려주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제가 감사일기 쓴 거예요. 제가 쓴 거거든요, 다. 근데 여기 다 지금 느낌이 좀 다르죠. 우리는 늘 뭔가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배워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인드맵을 10년 그린 저도 자꾸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지치기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글씨만 썼고요. 여기 그림과 여기 그림은 제가 다운받아가지고요. 그냥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림 못 그려도 괜찮겠죠? 그쵸? 글씨 못 써도 괜찮아요. 나만 볼 건데 어때? 하지만 가지를 치는 과정 안에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는 이 훈련은 내 인생에 너무나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운해형 인간일까요? 좌뇌형 인간일까요? 운해는요 상당히 좀 예체능적인, 창의적인, 발산적인 이런 사고를 잘하고요. 좌뇌는요 분석적인, 그래서 점점 좁아지고 좀 더 자세히 관찰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잘하겠죠.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감히 말씀을 늘 드리는 게 전 좌뇌가 없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성적인 것과 꼼꼼한 분석점 요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마인드맵을 했잖아요. 그죠? 강사를 하고 한 교육기관의 대표를 하고 강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15년 동안 전 제 과정을 늘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심지어 강사를 제가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좌뇌가 없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강의 계획서도 써야 되고 뭔가 협회도 만들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이걸 좌뇌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마인드맵 이거를 가지를 치는 과정 안에서 좌뇌가요 발달했어요. 우리가 많은 육아서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세 때 좌뇌가 발달하고요. 몇 세 때 우뇌가 발달하니까 이런 거 가르쳐 주시고요. 이렇게 책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발달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성인들도 아직 뇌가 발달할 수 있다. 그거를 제가 마인드맵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선생님들도 엄마 아빠들도 마인드맵을 많이 그림으로 인해서 우뇌와 좌뇌 내가 한쪽 뇌만 쓰고 있었다면 다른 쪽 뇌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우리 인간이
97%의 뇌를 사용하지 않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3%의 뇌만 사용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나요? 뇌가 이만큼 큰데? 이렇게 무거운 뇌를 평생 달고 다니는데 좀 더 사용해야겠죠. 좀 더 개발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좌뇌와 우뇌를 같이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좀 해보자. 마인드맵을 많이 그려보자. 그림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글씨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림과 글씨가 예쁜 거는 비주얼 싱킹적으로는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를 쳐나가고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의 뇌가 너무나도 좋아지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요 뭐냐면 제가 메일 마인드맵이라는 단톡방을 운영을 해요. 메일 마인드맵 카카오톡 단톡방과 그리고 메일 마인드맵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불시에 이렇게 감사 마인드맵 챌린지, 그다음에 뭐 메일 마인드맵 챌린지, 독서 마인드맵 챌린지를 무료로 막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마인드맵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셨어도 그 챌린지를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챌린지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관찰, 남의 거를 마인드맵을 보고 하면서 엄청나게 마인드맵 방법이 스킬이 성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마인드맵 강의를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마인드맵 강의가 10년, 셀프 리더십 강의가 15년. 제가 발견한 게 아니 왜 책을 읽고서 내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지? 지금 우리 이 책 정원, 책 속의 정원인가요? 아니 책 속의 정원에 내가 있으면 힐링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인증 끝. 이게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는 도구가 너무 좋으니까 마인드맵 도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양식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맵스쿨이라는 걸 제가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맵스쿨이나 뭐 맵독이나 이런 저와 함께하는 그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좀 배달도 해드리고 택배도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중앙에 책의 내용이나 문구나 책 제목이나 뭐든지 쓰고 내가 발견한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내가 꽂힌 키워드, 뭐 동기, 뭐 끌어당김, 좋아하는 거, 또 실수의 장벽, 뭐 이런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뽑아놓고 실수의 장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또는 실수의 장벽이 있을 때 이 실수를 어떻게 인정할까? 어떻게 피드백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책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소희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어떤 교육 방법이 생각나세요? 하부루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가지를 침으로 인해서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끌어당김. 제가 여기 끌어당긴 키워드를 보면 리더십 누구와 필요 요소라고 작성을 했거든요. 끌어당김. 리더십에서는 끌어당김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줘야 리더십이 발휘가 될 수 있고요. 내 리더십이 상대방에게 인정이 될 수 있어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와 할 건지. 지속적인 멘토링,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겠다. 내가 끌어당긴 법칙. 나도 그 사람에게 끌어당김 당해서 다가가야겠다. 옆에 착 붙어서 배우고, 그리고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서는 단톡방에서 늘 그냥 마인드맵 몰리고 운영만 하다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끌어당겨지더라고요. 아, 이게 필요했구나. 끌어당김. 리더십이라고 해서 나를 따르라 외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끌어당김. 뭘 할까? 연구해보고. 연구했으니까 전화했고. 전화하고 나서 어머, 저희 집 근처에 살고 계셨어요? 저희 집 오세요. 초대하고. 이게 정말 내 사람을 만드는 끌어당김이구나. 이 책에서 제가 연구한 거예요. 밑줄 긋고 뭐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키워드 동그라미 치고 내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요. 정말 성공한 분들은 뭐 하셨어요? 연구했어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강의할 수 있을까?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연구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이런 도구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후기예요. 엄마가 하고 선생님이 하니까 아이가 마인드맵을 따라 그리죠.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가르쳐 준 것보다 가르쳐 주지 않은 걸 더 잘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자기 관리가 너무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시고 교육자로서 엄마 아빠로서 나를 먼저 점검하는 쪽으로 저는 마인드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그린 거예요. 우리 집 가르쳐주지 않아요. 마인드맵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건 이제 좀 이제 글자를 이제 처음 배운 아기들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요. 마인드맵을 배운 아이들이 그 학과의 과목, 특히 예체능, 미술 이런 걸로도 마인드맵을 기가 막히게 그려요. 엄마 내가 고흐 책을 읽고 마인드맵을 그렸는데 고흐가 엄마 정말 이 어떤 키워드냐면 이런 키워드야. 이 사람에게 연민이 느껴져. 엄마 고흐는 그림을 내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따라 그려봤거든 마인드맵에. 그랬더니 노란색과 군청색을 많이 사용을 해. 근데 엄마 그거를 보고 나서 내가 노란색은 이 사람이 희망을 늘 갖고 있었구나. 근데 반면에 늘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 두 가지가 엄마 양면적으로 동시에 느껴져. 아이들의 이 표현 능력이요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요즘에 논술학원에서도 마인드맵 가르치고 수학학원에서도 마인드맵 가르쳐주고 미술학원에서도 마인드맵 가르쳐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아주 풍부하게 스스로가 깨달아요. 얼마나 좋은 도구예요. 그죠? 엄마에 대해 관찰한 거예요, 아이가. 얘들아, 엄마가 어때요?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관찰을 하고 엄마가 하는 저 마인드맵을 나도 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따라 그리는 거죠. 너무 귀엽죠? 제가 맵스쿨 통해서 알려드렸던 엄마들이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감동이었던 게요. 70세 어머님이 딸이 마인드맵 열심히 그리니까 그거 뭐냐 나도 알려줘라. 그래서 마인드맵 함께 딸과 함께 그리면서 나는 행복이라는 걸 그려볼게.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막 작성하셨는데 나는 너랑 계곡에 발 담그고 놀고 싶다. 얘기 나누고 싶다. 나는 너랑 한 번만 젊은 애들 가는 그 호텔에 가서 우리끼리 TV 보고 우리끼리 과자 먹으면서 놀고 싶다. 정말 사소한 것들을 어머님이 막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효도를 하나씩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 함께 썼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사례도 있었고요. 이건 저희 애기들이에요. 저희 애기들이 글자도 모를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내 이름은 어떻게 써요? 아빠 이름은 뭐예요? 쓰고 싶었던 거예요. 마인드맵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 성인이 하면 아이들을 자극시켜서 충분히 마인드맵에 관심을 갖게 하고 공부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죠? 한글을 모르는 아이 제가 고민했어요. 마인드맵을 배운 엄마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되죠. 고민했어요. 우리 아이를 한글을 어떻게 가르치지?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라. 너무 흔해. 난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 자유롭게 아이들이 한글을 익혔으면 좋겠어. 그래서 색칠 공부를 프린트를 했어요. 인터넷에 색칠 공부 검색하시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색칠을 정말 아이들이 할 수 있게. 거기 파워포인트 옮겨서 프린트를 해서 처음엔 제가 가위를 오려줬어요. 그리고 섞었어요. 지금부터 수아랑 진우가 색칠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수아, 진우가 이거를 나눠봐. 비슷하게 생긴 것끼리 나눠봐. 뭐 하는 거예요? 좌뇌적인 훈련을 키워주는 거예요. 무슨 사고? 분류적 사고. 아이들이 관찰해요. 관찰합니다. 아이들이 이거는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소근육을 사용하면서 오려서 스케치북에 붙였어요. 물어봤어요. 수아야, 여기 이렇게 수아가 붙인 거는 어떤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야? 엄마, 바퀴가 달려있는 걸 수아가 여기다 모아놨어요. 타고 갈 수 있어요. 그죠? 오늘은 단어 카드 갖고 놀아요. 오늘은 뭘 가지고 나눠서 놀까? 단어 카드가요. 글자가 곰, 기린, 기러기. 첫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나뉘죠. 엄마 오늘은 글자 수 갖고 나눠봐요. 좋아요. 자, 그 다음날 오늘은 뭘 나눌까요? 엄마 오늘은 색깔을 나눠요. 띠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빨간색, 보라색, 주황색. 오늘은 뭘 나눌까요? 엄마 오늘은 수아처럼 심장이 있는 거랑 심장이 없는 거로 나눠봐요. 아이가 분류적 사고가 생겨나는 거죠. 좌뇌적. 이런 다양한 놀이 기법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마인드맵이에요. 선생님들이 마인드맵 배워야 되는 이유, 부모님이 마인드맵 배워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아이들의 대화, 아이들의 공부법, 아이들의 자기관리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이입니다. 첫째 아이가 다이소에 가더니 이거 사달래요. 사줬어요. 뭐 1,000원, 2,000원. 1학년 때였거든요. 작년이에요. 날짜 보시면. 작년인데 저기다 자기가 할 걸 써요. 학교 갔다 와서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해서 X표를 쳐요. 뭐예요? 자기주도 학습이죠.
이거 아이가 왜 한 것 같으세요? 엄마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꼼꼼해서가 아니라 사실요, 건망증이 제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할 거를 늘 써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했나 안 했나 X표 친 건데 아이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자. 마인드맵 우리가 배우자. 요게 요 컨셉 때문이에요. 저는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오롯이 저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나를 찾는 눈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성찰을 했죠. 나를 찾는 눈. 그 다음에 관찰이 보이더라고요. 아, 첫째 아이가 이게 다르구나. 둘째 아이가 이게 다르구나. 어머, 우리 학원에 있는 성찬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 학원에 있는 하윤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니까 아이를, 또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오르내리는 감정의 원인을 바라보는 눈. 성인인 우리가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이들의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이들의 감정이 들쑥날쑥한 걸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면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저는 이 마인드맵이요,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고 또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우울증을 그렇게 이겨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연예 기획사에서도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심리를 상담을 했거든요. 너무 좋은 도구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과 엄마들이 아이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스킬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정말 하브루타와 연관이 깊은 도구가 마인드맵입니다. 우선순위의 작성이에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조금 내가 내려놔야 될지를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써볼 수가 있고요. 내려놓을 것의 결단. 아까 컵라면과 맥주를 내려놓자 결단을 했잖아요. 결정과 결단은 달라요. 우리가 신년 계획을 세울 때 뭘 하나요? 결정을 해요. 결정. 다이어트 하자. 효도하자. 이건 뭐예요? 결정이에요. 근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아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내가 매달 셋째 주에는 교육을 안 하고 부모님께 가겠다가 결단이에요. 셋째 주는 그러면 내가 시간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부모님을 위해서. 그건 결단이에요. 끊어낼 단. 어떤 교육이 들어와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교육이 들어와도 나는 셋째 주는 부모님과 함께 하겠다. 결단이에요. 그죠? 내려놓을 것에 대한 결단,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관리. 요거는 제가 좀 지나가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감사를 참는 습관. 학생들과 또는 내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이번 주에 감사했던 거 3가지 이야기하기. 얼마 시간 안 들어요. 이거를 나누는 게 아이들과의 결속력,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들, 나를 보여주는 모든 것들, 친해지는 것들, 요것과 상당히 연관이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참는 것도 마인드맵을 해보세요. 우리 딱 3개씩만 감사를 찾아보자. 그러면 부정적이었던 내가 또는 부정적이었던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책입니다. 여기 앞에도 예쁘게 이렇게 놔주셨는데 제 책이에요. 제 책에는요, 엄마가 배우는 마인드맵. 좀 바꿔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배우는 마인드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꿈을 그리는, 꿈을 어떻게 찾게끔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늘 아이들의 꿈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성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을 그리는 마인드맵, 사고의 확장, 우뇌와 좌뇌를 개발시킬 수 있는 마인드맵, 그 다음에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맵, 마지막으로 이제 마인드맵 후기라는 거는 저를 통해서 마인드맵을 배운 선생님들께서 나의 자녀 혹은 나의 학원의 아이들에게 마인드맵을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에 대한 후기를 좀 담은 거예요. 그래서 샤넬보다 마인드맵 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하나 지금 빠졌는데 나는 마인드 맵퍼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3번째 책 제가 올 4월에 저에게 배우신 분들과 여기 우리 조경희 대표님이 주셨는데요. 여기 나는 마인드맵 맵퍼가 되기로 했다 10분과 함께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저와 함께 또 이제 마인드맵을 배우신 분들과 함께 2번째 책을 제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마인드맵 같이 읽고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 학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자격 과정을 또 오픈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조경희 학과장님 통해서도 많은 소식을 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마인드맵을 정말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
성인들, 선생님과 부모님이 하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전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에 대한 관심 많이들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